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교재 364페이지에 있는 제55회 실무수행평가 문제입니다. 자, 55회 문제는 지난해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 출제되고 있는 유형과 똑같은 유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프로그램은 3255 회사 코드는 325로 로그인 해 주십시오. 새벽식품. 네, 새벽식품으로 로그인 해 주신 다음에 교재는 364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시작하실 때는요,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한번 읽어보고 시험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새벽식품이라는 회사고 빵류 및 과자류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네, 이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오늘 내가 업무 처리하는 회사는 새벽식품이라는 회사이고 빵이나 과자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란 말이에요. 자, 실무수행 유의사항은 매번 읽었던 거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죠. 시험 볼 때도. 네, 여기 있는 내용을 혹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꼭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해하고 계시죠? 자, 실무수행 기초정보관리 이해 문제가 두 문제 나오더라고요. 자, 1번 거래처별 초기 2월 문제가 나왔네요. 지급어음 명세서 어음 한 장을 주어놓고 자료 설명 새벽식품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수행과제에서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지급어음은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급어음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이 작업을 해라. 네. 그리고 어음은 등록을 시켜놨으니까 등록된 어음을 사용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여기에 가셔서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메뉴에 가는 거예요. 네, 가셔가지고 여기 지금 재무상태표 자료가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지급어음을 찾습니다. 네, 지급어음이 여기에 252번 부채 쪽에 있잖아요.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금액은 800인데 거래처 금액의 합계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800만 원짜리가 어느 거래처 건가를 입력을 해주는 작업을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른쪽이 이렇게 비활성화되어 있는 초기 2월은 이 해당되는 개념 과목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새 창이 열리면 여기다가 입력을 한다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거기 거래처 시유제과인데 코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코드란을 더블 클릭해서 검색을 합니다. 시유 엔터 하셔가지고 시유제과 그리고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만기 일자는 거기 비고에 있어요. 2023 0330 어음 번호도 비고에 있습니다. 004 20 등록된 어음 쓰라고 그랬군요. 네네. 아유 진짜 등록된 어음을 쓸 때는요 입력하지 않고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더블 클릭하면 그 어음 번호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그걸 불러다 쓰면 돼요. 네,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디가 완성이 됐냐면 어음 번호하고 오른쪽에 이 부분이 완성이 돼요. 지급은행하고 그러면 이제 금액하고 여기 금액하고 발행일자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800만 원짜리. 엔터 하시고 커서가 발행일자로 가죠. 발행일자는 거기 비고에 있습니다. 2022 12
30 예,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등록된 어음을 이용할 것 하면은 여기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시고요. 만약에 어음을 등록해서 등록해라라고 하면 여기 기능 모음에 가면 어음 등록이라고 있어요. 기능 모음에 어음 등록을 누르면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도 어음 등록 누르면 이런 창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생각나시죠? 여기 거래처별 초기 이용을 할 때는 기능 모음에 가야 어음 등록이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등록해서 해라. 그러면 여기 어음 등록 눌러서 하시면 되고요. 대개 지급어음 초기 이용을 할 때는 시험에서 지금 여기서와 같이 지금 55회도 그랬습니다. 어음을 미리 등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어음을 사용해라. 그랬을 때는 어음 번호 난에서 더블 클릭으로 찾아주면 되고 금액 입력하고 여기 발행일자까지 입력하시면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창을 닫을 때 여기 탭에 있는 이 X 닫기 창을 누르죠. 자, 닫기 단추 누르면 좀 전에 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 금액이 800만 원이고 거래처 합계 금액도 800만 원 이렇게 됨으로써 차액이 0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처별 초기 이월 작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급어음 하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365번에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쉬운 거부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기초정보관리 2에는 먼저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저 뒤에 거 하려고 하면 전기분 거 그 회계 분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안 고치고 뒤에 가서 분석을 하면 손익계산서 관련 분석은 틀려지겠죠. 답을 못 찾겠죠. 그래서 맨 뒤에 문제가 쉽긴 한데 그걸로 바로 가는 것보다는 기초정보관리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전체 메뉴 가가지고 자 365페이지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자료 설명을 보세요. 그 이제 책에서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은 실제 시험에는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자료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고 하시면 돼요.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으며 재무제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누락됐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라 그러면 많으면 2개, 3개예요. 많아야 2개, 3개. 예, 그러니까 1개는 넘을 거고 2개 내지 3군데를 고치면 뭐가 딱 맞도록 되어 있느냐. 손익계산서는 이 당기순이익이 맞으면 제대로 고쳐진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는 차액이 0이 나오도록 하면 고쳐진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치려면은 여기 기초정보관리에서 고칩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우선 당기순이익에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상당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하고 여기 시험지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비교하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매출액부터 비교하시면 돼요. 매출액 맞았죠? 매출 원가도 맞았죠? 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급여부터 보는 겁니다. 쭉 200, 360, 230. 세금과 공과에 동그라미 하나 지우셔야 되겠네. 맨 뒤에 동그라미 하나만. 네, 법인세가 누락됐네요. 네, 맨 밑에다가 빈 줄에다가 법인세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260만 원. 네, 2개 정도 고쳤으면은 이제 당기순이익은 이제 맞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927900000. 네, 맞았죠? 네. 그래서 대개
두 군데 정도를 고쳐야 답이 나오도록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많으면 세 군데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기초정보관리 문제는 이게 아마 끝일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거래자료 입력이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자료 입력, 부가가치세 문제, 결산 문제까지 쭉 하고 평가 문제를 이제 풀죠. 네.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저희가 나온 거예요. 그 회계 정보 분석 문제. 네,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맨 뒤에 가서 회계 정보 분석 2개. 그거 점수가 커요. 4점. 근데 내용은 되게 쉽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하고 거래자료 입력으로 와서 여기서부터 이제 해 나가는 거. 그걸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 관리 하기 그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376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시험지의 맨 뒤 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죠, 요거는. 자, 376페이지로 쭉 가가지고 이제 이게 시험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회계 정보 분석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은 부채 비율 구하는 문제인데 그래도 모르니까 잘 확인하셔야 돼. 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전기분 부채 비율을 구하라고 한 건지. 네. 자, 전기분 부채 비율 동그라미 딱 쳐놓으시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 되죠.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나서 해야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산기를 가지고 부채 총계, 전기분 거예요. 그래서 부채 총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이 숫자를 입력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누기 한 다음에 자본 총계로 갑니다. 자본 총계는 부채 총계 밑에 있겠죠. 네, 부채 밑에 자본이니까. 그래서 자본 총계 이 숫자를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하시면 42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기를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예, 계산기 그 손계산기 하나 시험 볼 때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보기에 42가 나온다 말이에요. 마우스로 여기 클릭하시면 돼요. 네. 저기도 그 뭐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 보는 것보다 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보면은 숫자가 바로 옆에다 뜨잖아요. 그래서 빠르지 않나요? 아, 거기서도 우리가 저기는 찾아야 되니까. 네, 찾아야 되니까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여기에서 오른쪽에 여기가 바로 보이니까 네. 자본총계, 부채총계 여기서 근데 계산기가 맞네요. 여기서 하기가 더 편하네요. 네, 여기서 하기가. 자, 여기 부채총계, 자본총계가 더 한눈에 다 들어오니까 뭐 스크롤을 할 필요가 없어서 네, 여기서 해도 값은 똑같은 겁니다.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해도 네.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재무상태표 조회를 해서 해라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좋은 생각이네요. 자, 또 역시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한번 전기분 거 가지고 해보죠. 예. 자, 문제를 그래도 읽어보시라고 그랬죠. 전기분 유동비율인지 단기분 유동비율인지. 그래서 단기분 유동비율이 문제가 나왔으면은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예. 뒤로 미뤄야 돼요. 맨 나중에 이건 해야 되고 전기분 유동비율이면 지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맞구나. 그러면 자, 이번에는 한번 전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놨으니까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자, 유동자산 여기 나오잖아요. 유동자산. 예, 그리고 유동부채 여기 나오잖아요. 유동부채. 이것과 이것을 예, 계산기로 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해가지고 현재 금액 추가. 아, 이건 안 되는. 두들겨야 되는데. 아유, 두들기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자기 예,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예, 568780000 대본이 있습니다. 엔터 치고 나누기 넣고 또 153 430 000 엔터 치고 곱하기 100 또 엔터 치면은 370 나오네요. 그래서 보기에서 370이 1번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기 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 그 재무상태표 조회가 좋겠다 그러면 거기서 하시면 되겠고,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편하겠다 하면은 거기서 하셔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산기를 여기 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를 꼭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손 계산기를 가지고 써도 예, 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게 여러분이 작업하기 편한지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8점 이미 얻어놓은 겁니다. 뒤에서 잠깐 해가지고 그리고서 다시 앞으로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로 다시 가셔야 되는데 몇 페이지죠? 366페이지요. 366페이지. 자, 366페이지 거래자료 입력 문제의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기타 일반 거래 면허세 영수증이 있네요. 자료 설명을 읽어봐야 돼요. 1월 28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면허세를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자료 설명의 날짜를 딱 적어줬으면 여기 증빙에 있는 날짜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날짜로 전표를 입력하라는 것이니까. 근데 자료 설명의 날짜가 없을 때는 증빙에 있는 날짜를 확인하셔야 돼. 만약에 면허세를 납부했다 그러면 면허세 수납인이 찍혀 있는 이런 날짜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경우는 날짜를 여기에서 딱 인쇄를 해줬으니까 이 날짜로 하시면 됩니다. 자, 출금전표로 하시면서 승용차 면허세 매년 내는 거거든요. 뭐로 하면 될까요? 세금과 공과금으로 800번대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개정과목을 처리하면 됩니다. 자, 입력합시다. 일반전표를 꺼내가지고 일반전표 입력 1월 28일 입력하시고 출금 구분은 1번,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금 800번대입니다. 817번 뚝뚝뚝 지나가지고 금액은 그 면허세 영수증에서 보시면 돼요. 얼마 입력하면 돼요? 예, 6만원 입력해야 됩니다. 61,800원을 입력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납기 후 금액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차변의 세금과 공과금,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자산 감소. 이 거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6만원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두 번째 문제 봅시다.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영수증 수치명세서 작성. 자료 설명.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텀블러를 제작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지출증명서류 미수지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수행과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광고 선전비로 처리할 것. 예, 개정과목 딱 알려줬습니다. 뭐 홍보용으로 뭘 제작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영수증 수취명세서 1과 2 서식을 작성하시오. 네, 수행과제가 2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이것도 출금전표로 입력하면 입력이 빠르죠. 자, 날짜가 자료 설명이 없을 때는 영수증에 있는 날짜를 확인하셔라. 날짜를 보니까 2월 11일 겁니다. 자, 일반 전표 2월 11일. 2월 11일 출금 광고 선전비 833번 쭉쭉쭉 가가지고 5만원. 네,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현금, 비용 발생 5만원이 있는 거래입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해야 됩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결산에 있죠? 결산에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네, 네 번째 줄에다가 입력해 주면 돼요. 2023 0211 광고 나라 최민석 서울 특별시 브로그 디지털로 227 사업자번호 129 34 11 112 거래금액 5만원. 자, 구분에 있느냐, 이게 지금 광고 나라라고 하는 사업자로부터 텀블러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구분에 해당되는 거 없습니다. 예, 지나가시면 돼요. 비워놓고. 그리고 광고 선전비 833 그리고 저교에는 홍보용 텀블러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거는 저장을 안 하면 이게 밑에 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수증 수취명세서 1번을 먼저 갑니다. 가면은 이게 4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 3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불러오기를 한번 눌러줘요. 불러오기 위에 명세서 2 불러오기. 그래야 여기 4건으로 집계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저장을 안 하면 이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거 닫으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영수증 수취명세서는 닫으면서 아니요 하게 되면은 지금 입력한 것이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닫으면서 예 해야 되는 메뉴가 요 영수증 수취명세서예요. 이제 뒤에서 그 평가 문제 할 때까지 이 창을 안 닫고 그대로 놔두면 가서 조회하면 이제 제대로 보이겠지만, 중간에 만약에 막 닫는단 말이에요. 이제 너무 많으면, 열린 게 너무 많으면 여러분이 이제 닫을 거란 말이에요. 닫을 때 저장해야 되나 안 해야 되냐 하면서 아니오를 갑자기 누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닫으면서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시험 볼 때 구분을 넣고 안 넣고에 영향이 끼치나요? 예. 영향이 있습니다. 자, 영수증 수취명세서에 가서 우리가 광고 나라에 구분을 입력하지 않으면은요, 요 5만 원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영수증 수취명세서에서 여기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구분을 입력하게 되면은 11번에 있는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 대상이 되면은 가산세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가산세가 없다는 거예요. 가산세 없다. 예, 가산세가 없다. 여기는 가산세가 해당된다. 예, 가산세가 해당된다. 거래금액의 2%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여기 구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농어민과의 거래. 예, 농어민과의 거래에서 정규증명서류를 안 받고 3만 원 초과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거기에
구분해 가면 농어민과의 거래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 15만 원짜리 이성천이라는 농어민과 거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5월 17일 전표의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게 있어요. 그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9분에 보면은 18번이 농어민과의 거래, 19번은 국가와의 거래, 20번은 비영리 법인과의 거래, 21번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 22번은 사업의 양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 구입, 주택 임대, 택시 용역, 전산 발매 통합 관리. 이 전산 발매 통합 관리가 이거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로부터 구매했으면은요, 정기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이제 여기 29번으로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시험에서는 FAT 1급에서는 여러분들 이 구분에 해당되는 것은 FAT 1급에서는 시험 안 내요. TAT 2급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TAT 2급 보실 때는 주로 어디가 나오느냐, 뭐 이런 거, 송금명세서 제출분, 보험용역, 이런 쪽에서 문제를 내는 것 같아요. 보험료 영수증 같은, 보험료 영수증이 아니고 보험료 그 뭐라 그러죠? 보험 가입하면 그 보험 증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보험 증권을 이렇게 증빙으로 제시하고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보험 증권은 여기 16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험용역. 그래서 그 보험료 만약에 90만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보험 용역이나 금융 용역에 대해서는 3만 원 초과 거래라 하더라도 적격 증빙이 아니어도 가산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증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FAT 1급 준비할 때는 여기에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지금 55회에서 나왔고 앞에서 54회에서도 나온 것 같아요. 나오지만 구분에 입력하는 것은 안 내는 편이다. 제가 지금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TAT 2급이나 TAT 1급에서는 구분에 해당되는 것도 주로 그걸 내는 편이고 반드시 내는 건 아니지만 그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네, 자 다음 3번 자동차 보험증권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TAT 2급은 주로 이렇게 자동차 보험증권을 주면서 2번에 있는 문제 스타일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해라 이런 문제를 내는 편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냈나 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거래 내역도 있고요.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료 1은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의 자동차 보험 증권이다. 자료 2는 보험료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한 내역이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말 없으면 그냥 보험료로 처리해야 돼요. 이게 보험료이기 때문에 800번대 보험료로 영업부 승용차에 대한 보험이니까. 그런데 보험료를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뭘로 처리하신다고 그랬죠? 선급비용. 선급비용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억이 나셔야 돼요. 선급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수정분계 때 보험료 미경과분을 차기로 이연할 때 선급비용 개정 과목으로 이연시키거든요. 그걸 미리 그냥 선급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선급비용이 기억이 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이 선급비용, 대변은 보통예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래 날짜는 여기 통장에 있는 이 날짜죠. 3월 11일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일반전표의 날짜는 3월 11일
차변의 선급비용 당좌자산입니다. 쭉쭉쭉 그래가지고 90만원.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은행으로 해서 입력해야 되죠. 신한은행 보통 90만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증가. 선급비용은 비용 아니에요. 자산입니다.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월 달에 선급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자, 내용이 이겁니다. 글씨를 좀 키워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3월 1일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지금 3월 11일인가 그런데 그냥 3월 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1일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월할로 계산하시오. 자, 3월 11일 보험에 가입하고 우리가 선급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금액은 90만 원이잖아요. 네, 90만 원. 자, 그렇다면 결산일을 맞이해서 수정분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월할로 월할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월할 계산. 월할 계산은 뭐냐? 한 달 미만은 그냥 한 달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1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3월 달에 그러면 11일은 지났으니까 3월 보험료는 31일 중에서 20일 것만 계산하냐? 그런 건 일할. 하루하루 계산하는 건 일할. 그게 3월 11일 하면은 그냥 3월 한 달. 3월 한 달 다 보험 경과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분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을 해서 숫자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표를 입력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물어볼게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요? 어디서부터 물어봐야 되지? 네. 맨날 위에서부터 물어보고 오늘은 중간부터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주시면 안 되나요? 너무 많이 돼서 모르는. 아, 그래요? 네. 저는 부담이 많아요. 예. 제가 안 부를게요, 그러면. 예. 저만 그런가요, 다들? 똑같아요. 자, 이사랑님. 이사랑님? 네. 어떤 계산을 해야 되나요? 90만 원에 곱하기 2 나누기 12. 어디 한번요? 적어볼게요. 90만 원에 곱하기 2 나누기 12를 한다. 이건 무슨 계산이죠? 두 달치를 계산했네요. 네. 그러면 전자 단기의 보험료가 나온다?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기의 보험료가 1, 2월 두 달인가요? 1, 2월은 보험 기간이 아닌데? 네, 안 돼요. 10. 그렇죠. 예. 두 달이 아니고 10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경과된 보험료를 계산해 가지고 예, 그거를 회계 처리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착각을 하신 거야. 예, 경과된 게 2달이 아니고 10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왜냐면은 우리 회사가 지금 3월 11일 날 자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선급 비용. 근데 이제 결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과된 보험료는 비용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올까요? 75만 원 나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계산기로 정확히 해야 돼요. 75만 원 나왔습니다. 네. 잘 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2번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예. 저기 그 밑에 있는 이현채님. 아, 이현채님이요? 예. 안 물어볼게요. 예. 임자영님한테 한번, 반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분계를 해야 될까요? $75만 원 가지고 분계하면 되거든요. 12월 31일자로. 잘 모르시겠어요? 선급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십시오. 3월 11일 날 전부 다 자산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자산. 그런데 결산일에는, 결산일 기준으로 봐서는 75만 원은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예,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무슨 비용으로 발생시켜요? 예, 보험료.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차변에 옵니다. 보험료가 차변에 오죠. 그리고 자산에서 감소시켜야죠. 예, 선급 비용을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감소 대변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선급 비용 동일한 금액으로요. 네, 이렇게 이 건에 대해서는 결산 수정 분계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것을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은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했다 하는 분계를 하고 나서 보험료는 비용 항상 그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이 한꺼번에 납부가 되기 때문에 결산 때는 이걸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 거지? 이 결산 수정 분계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같이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계하시라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15만 원은 어디가 있어요? 나머지? 15만 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내년으로 2년 됐어요. 자, 15만 원은 지금 선급 비용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자, 3월 11일 날 우리 전표에서 90만 원을 선급 비용으로 잡아놨었죠? 그 중에서 지금 75만 원을 감소시켰잖아요? 그러면 지금 15만 원 남았죠? 이것은 차기로 이연됩니다. 24년도로. 15만 원이 선급 비용으로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내년으로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에 이제 보험 만기가 2월 말에 만기잖아요. 이제 정확한 날짜로 보면 이제 3월 11일이 만기네요. 그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차변에 와서 보험료가 되고 대변에는 이제 선급 비용 없어지는 거. 완전히. 그래서 15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 차기의 보험료로 이연되었다. 24년도 보험료에 반영이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험기간이 3월 11일 날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기간이 23년 3월 11일부터 24년 3월 10일까지잖아요.
그러면 24년도가 두 달치란 말이에요. 1, 2월. 예, 3월 한 달을 그냥 한 달로 치면은 예, 그래서 두 달치가 그게 15만 원이에요. 그거는 24년도 보험료에 반영되게끔 돼 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15만 원은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예,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5만 원이 선급 비용 상태로 지금 남아있다. 아직 남아있다. 결산이 끝나고도 그 선급 비용은 내년으로 가져가게 된다.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되잖아요. 차기로 가지고 가죠. 수익과 비용은요. 차기로 넘어가는 거 없어요. 그냥 단기에 반영돼 가지고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으로 계산해서 자본으로 넘겨놓고 수익과 비용은 싹 없어져요. 이 보험료가 내년으로 가는 거 없습니다. 회계처리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여러분 점표 추가 누르면은 모든 수익과 비용이 다 제로가 돼버리잖아요. 왜 제로가 돼요? 수익은 손익계정 대변으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비용은 손익계정 차변으로 가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차액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딱 넘기고 그리고 이제 수익과 비용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그것이 이익 난 것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해서 차기에 자본에 포함돼 가지고 차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선급 비용은 뭐예요? 이건 자산이니까 15만 원 남은 것은 차기로 가지고 가죠. 근데 결산 시에 차변의 선급 비용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가 보험료가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 결산 때는 선급 비용 보험료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렇게 될 때는 어떤 경우냐? 3월 1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선급 비용 처리한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처리하듯이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보험료로 처리한 경우는 이건 반대인 거네요. 반대. 예, 이건 반대의 경우예요. 3월 11일 날 보험료로 처리했을 때는 여기 분계 차대변이 바뀌어요. 선급 비용이 차변에 오고 보험료가 대변에 가고. 그때는 금액이 75만 원이 아니라 이제는 15만 원을 가지고 가야지. 선생님 그럼 15만 원이 예. 2024년 결산 분계 때 또 내줘야 돼요. 이렇게 보험에서 15만 원, 15만 원. 15만 원이 그럼 15만 원짜리 분계 때또 내년에 2024년도에 2024년도 보험 만기 때, 예, 보험 만기 때 하거나 아니면 2024년도 그냥 1월 달에 바로 해버려도 돼요. 그 분계는. 예. 그런데 그게 챙겨서 하기보다는 이제 보험 만기가 되면은 보험을 다시 가입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차건이니까 차를 없애지 않는 한 다시 보험에 가입하잖아요. 그럼 다시 보험료 낼 때, 그 회계 처리할 때 지금 우리가 전기에 선급 비용으로 15만 원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요거 단기에 보험료로 처리하는 분계도 그때 같이 해준다 이겁니다. 자, 앞에서 질문하신 분은 그겁니다. 이게 바뀌는 경우를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문제가 335페이지 1번에 있어요. 이거랑 지금 이거랑 반대인 거. 335페이지요? 네, 수분 계산의 1번. 네, 335페이지 수동결산 1번에 자, 그 문제를 보면 335페이지 수동결산 1번은 옛날에 우리가 유형상사할 때 그 문제인데 9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를 6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근데 9월 1일 날 어떻게 처리했었냐면 그때는 보험료로 처리했었어요. 네. 보험료로 처리했으니까 비용 중에서 미경과된 비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자산 잡아야죠. 8개월치를. 그래서 차변에 그때는 선급비용 그리고 대변에 보험료 미경과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거의 반대. 경과가 아니구나 이건. 네? 경과분에 대해서. 네, 지금은 이건 경과분을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풀렸죠? 네.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가 소모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모품 문제도 출제위원이 우리 회사는 소모품을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다 라고 했으면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를 자산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 남아있는 재고 금액을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소모품 구입 시 자산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 기말에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사용한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남아있는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물론 남아있는 걸 계산해야 사용한 것도 계산이 나오겠죠. 사용한 걸 계산해가지고 그때는 차변이 소모품이 아니고 소모품 B 그리고 대변이 소모품. 네, 이렇게 바뀝니다. 네, 고민에 빠졌어요? 네, 나중에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가지고 그 고민이 풀리면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네,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소모품비 정리하는 것과 보험료 정리하는 거, 요 두 가지가 유사한 점이 많아요. 두 가지가 서로 반대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속어음 만기. 약속어음 만기. 자, 밑에 보시면은 3월 15일 날 지연 유통에서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그리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수행과제까지 읽어보면은 개정 과목이 다 튀어나옵니다. 네,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해라. 분명히 받으러움 회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네, 보통예금이 개정 과목이 나온다는 거죠. 이 거래자료에 입력을 할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관 중인 어음이 만기가 됐으니까 대변이 받으러움이 되고요. 통장에 입금이 됐으니까 차변이 보통예금이 되는 거래입니다. 자, 입력을 하십시오. 3월 15일입니다. 날짜가. 자, 3월 15일로 날짜 바꾸시고 3번 차변에 보통예금, 은행이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 쭉쭉쭉 갑니다. 660만원. 대변, 받으러움, 받으러움도 거래처 넣어야 됩니다. 받으러움을 국민은행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받으러움의 거래처는요,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은 지급지예요. 지급지. 그래서 은행으로 하지 마시고 이 어음을 어느 회사가 발행했느냐? 지연유통. 예. 거기 자료 설명에 보면 지연유통에서 받은 어음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거래처가 지연유통이에요. 예. 받으러움이든 지급어음이든 여러분 절대로 거래처는 은행이 아닙니다. 어음은. 어음의 지급지는 어음에서 그 거래처는 그 은행이 절대 아니에요. 은행은 지급지예요. 지급지. 그래서 어음 거래처에 가끔 거기 지급지에 있는 은행을 거래처로 넣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의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은행이 아니다. 어음 거래처는. 자, 그리고 대변에 660만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 증가.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 감소. 이런 거래죠. 그 다음에 이제 어음 문제는 항상 수행과제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그 수행과제 2번에 있는 걸 하는 겁니다. F3을 눌러야죠. 네. F3을 누르면 네, 할인이라고 어음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만기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는 4번이죠. 그래서 4 하고 나서 어음 번호는 찾는 겁니다.
더블 클릭으로. 만기가 된 것은 이미 우리 회사의 장부에 바드러움이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만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찾아서 선택만 누르면 됩니다. 밑에. 그래서 만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음 선택만 하면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엔터 치면 끝나요.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번부터 해보겠습니다.